자, 오늘은 벡터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벡터에 대해서 계속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드디어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기하학적인 방법, 그림을 그려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대수적인 방법, 성분을 표현해서 성분으로 우리 표현하는 거, 세 번째로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인데, 단위 벡터는 뭐냐면 각 x축, y축, z축이 있으면 그 축으로 각각 길이가 1인 벡터를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해요. 그래서 x축으로 향하는 거는 이렇게 굵은 글자 i, y축은 j, z축은 k로 쓰는데, 그거를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x 햇 위에 이렇게 햇을 붙여서 x 햇 다음과 같이 쓰고 y 햇, z 햇, 우리 이거를 각각 x, y, z 축의 단위 벡터라고 해요. 단위라는 것은 크기가 1이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각각 크기를 구하면은 요 밑에서 본 것처럼,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여기 밑에서 여기 본 것처럼 i.i가 크기의 제곱이죠. 그걸 하면 1이고 j.j도 1이고 k.k도 1인, 혹은 저 스칼라 곱의 정의를 이용하면 두 개의 크기 곱하기 사이각도의 코사인 0도니까 1. 그래서 이걸 단위 벡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기 전에 단위 벡터의 성질을 보면, 단위 벡터의 각각의 자기 자신과의 스칼라 곱은 1이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거 i.j, j.k, k.i는 각각 크기에다가 사이 각도가 90도니까 코사인 90도가 0이니까 이렇게 어떤 두 개의 벡터를 곱해서 a와 b가 0이 아닌데, 크기가 0이 아닌데 a 두 개가 스칼라 곱이 0이라는 거는 사이 각도가 90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서로 수직인, 직교하는 벡터를 a.b는 0이다 라고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 나타났으니까 스칼라 곱 됐으니까 벡터 곱도 해볼까요? 벡터 곱은 당연히 자기 자신을 하는 거는 i 크기 곱하기 사인 0도니까 i 크로스 i는 0, j 크로스 j도 0, k 크로스 k도 0이죠. 그러면 이때는 스칼라 곱과는 달리 다른 단위 벡터들의 벡터 곱은 다른 값을 나타내죠. i 크로스 j는 예를 들어서 x, y, z축이 있으면 i와 j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오른손으로 i를 향하게 한 다음에 j로 돌리면 방향이 k죠. 크기는 1이고 i, j, k. 또 j 크로스 k는 i가 되고, 여러분들이 오른손으로 해보면 되고, k 크로스 i는 j죠. 물론 요거의 순서를 바꾸면 우리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요거는 i, j, k, 그 다음에 요거를 i를 맨 뒤로 벌려서 j, k, i, 또 j를 맨 뒤로 벌려서 k, i, j. 요걸 우리가 소위 뭐라 그러나, 영어로는 사이클릭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순환 치환, 이렇게 하면은 ij가 하면 k, 그다음에 jk가 하면 i, ki가 하면 j,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면 되죠. 그래서 단위 벡터의 성질을 보면, 그럼 우리 벡터 여기 a가 연두색으로 표시한 요 a가 있다고 치면, 우리 흔히 a를 나타낼 때는 a 성분이 xy만 보면 ax, ay라고 쓰면, 이건 사실 성분을 표현한 거죠. 오른쪽이 벡터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걸 쓰려면 여기 있는 이 방향의 이 길이에 해당되는 벡터를 ax 벡터라고 하면, 이거는 ax에다가 i를 곱한 거죠. 이 벡터는 마찬가지로 하면 ay는 ay에다가 j hat 이걸 한 거고, 이 두 개를 더하면 요 a 벡터가 되는 거죠.
거죠. 그래서 A 벡터는 이런 식으로 단위 벡터의 형태로 쓰는 경우 우리 그거를 이 밑에 가려서 안 나오지만 A를 2차원에서 보면 AXI 벡터인지 덧셈을 배웠으니까 다음과 같이 단위 벡터의 합으로 단위 벡터 앞에 적당한 개수를 합으로 쓰는 거를 우리 벡터의 성분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자, 이제 그러면 벡터에 대한 표현하는 방법, 벡터에 대한 연산, 스칼라 곱이랑 벡터 곱을 알았으니 우리 이제 연습을 해봐야 되죠. 예를 들면 첫 번째 보는 A 플러스 B는 우리 어떻게 하냐? 우리 아까 벡터의 성분으로 나타나는 AXI, A의 성분을 AX, AY, B의 성분을 BX, BY라고 하면 결과는 I 성분인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성분을 합하는 걸로 AX와 BX. J 방향에 해당되는 거는 J를 묶어서 AY, BY. 다음과 같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칼라 곱 A.B는 두 개를 이렇게 무식하게 곱하고 이제 뭐냐면 분배 법칙을 쓰는 거죠. AX, BX, I.I, AX, BY, I.J, AY, BX, J.I, 그 다음에 AY, BY, J.J. 근데 이제 I.J랑 J.I는 수직이니까 0이고 J, J.J는 1, I.I도 1이니까 AX, BX 더하기 AY, BY. 물론 C 성분이 있으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C, BC까지 포함해서 쓸 수 있는 거죠. 2차원에서 우리 썼기 때문에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서 그걸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A 크로스 B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 원래는 3차원까지 있어야 되지만 우리 쉽게 그냥 2차원 벡터 XY 평면에 있는 거라고 치면 이것도 역시 똑같이 쓴 다음에 역시 다음과 같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쓰면 우리 이제는 없어지는 게 I 크로스 I, J 크로스 J가 없어지고 I 크로스 J는 K 햇, J 크로스 I는 마이너스 K 햇. 따라서 우리 묶으면 AX 곱하기 BY 마이너스 AY 곱하기 BX. 좀 계산하기가 좀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요거는 XY 평면에 있고 요것도 XY 평면에 있는 벡터를 서로 벡터 곱을 하면 그 A와 B가 만드는 다시 말하면 XY 평면에 수직인 벡터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행렬식을 배우진 않았지만 행렬식을 쓴다면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다 쓰면 이걸 다 쓸 수 있어요. 세성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이거는 뭐 외울 수도 있고 아니면 무식하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우리 여러분 밑에 있는 게 이제 사실 행렬식을 표현하는 건데 행렬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행렬을 안 배웠으면 모르지만 2차원에서 A, B, C, D 혹시 행렬을 배웠다면 이거의 행렬식은 저렇게 절대값처럼 표시를 하고 요거는 AD 빼기 BC죠. 요거 곱한 거에서 요거 곱한 거 빼는 거. 세 개가 있을 경우에는 A1, A2, A3, B1, B2, B3, C1, C2, C3가 있을 때 이거는 어떻게 하냐? 복잡한데 복잡하지만 우리 이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요거를 A1 A1이 있는 이 행과 열을 뺀 나머지 요거 있죠. 요거에 대해서 요 행렬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B2, C3 빼기 B3, B2, C2. 그 다음에 두 번째 A2인 경우에는 A2가 있는 행과 열을 뺀 나머지 요 4개 요걸 가지고 행렬을 쓴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A2 요 잘못 썼네. A2가 있으면 A2가 있는 거를 빼고 그다음 요거를 빼야 되니까 나머지 요거지. 잘못했어. B1 C3 빼기 B3 C1. 그 다음에 A3가 있으면 A3가 있는 걸 빼는 요거 가지고 행렬식 B1 C2 빼기 B2 C1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A1, A2, A3 대신에 I, J, K를 썼어.
그러니까 i가 있으면 ay bz 빼기 az 마이너스 by. j가 있는 경우에는 j가 있는 요거를 뺀 요거랑 요거. 그래서 ax bz ax b 부를 받참 썼네. ax bg인데 요게 플러스고 요게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bg. 그 다음에 k가 있을 경우에는 ax by 빼기 ay bx.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 뭐 행렬식을 모른다면 이건 그냥 참고로 넘어가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얘는 어떤 걸 들어보냐. a가 3.0 i 빼기 4.0 j이고 b가 마이너스 2.0 i 플러스 3.0 k일 때 a와 b 사이의 각도는? 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a.b를 스칼라 곱의 정의에 의하면 a의 크기, b의 크기, 사이 각도를 파이하면 코사인 파인데 a의 크기는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요거 3에 줘서 5, 2 곱하기 4, 13, 요게 루트 13, 요게 5죠. 5 루트 13이 대략 18 정도 되니까 요거의 코사인 파이. 또 하나는 뭐 있죠? 우리 단위 벡터로 썼을 때 요거를 전개해서 우리 다음과 같이 쓰면 여기서 요게 없어지고 남는 건 요거 마이너스 6.0. 따라서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6.0은 18.0 코사인 파이. 따라서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래서 우리 이거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계산기를 가지고 쓰면 대략 한 109도 정도 다음과 같이 나온다. 그래서 각도를 구한다고 할 때는 우리 요가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야. 이번엔 a가 3.0 곱하기 4.0 j, b는 마이너스 2.0 곱하기 3.0 k. 이제는 ij가 아니라 하나는 ik죠. 이때 a 크로스 b는 얼마냐? a 크로스 b는 무식하게 이거를 전개를 하고 마이너스 6 i 크로스 i, 그 다음에 플러스 9 i 크로스 k, 8 j 크로스 i, 마이너스 12 j 크로스 k. 그 중에서 같은 건 지우고 i 크로스 k는 j가 원래 이게 마이너스 j고, j 크로스 i 크로스 j가 k니까 이건 마이너스 k고, j 크로스 k는 i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니까 마이너스 12i 마이너스 9j 마이너스 8k.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럼 이게 a 크로스 b는 a와 b의 수직이어야 되는데 그거 확인해 보면 c.a는 여기에다가 이걸 해보면 0이 이제 0이 아닌 거는 같은 것만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6 i.i. 여기 j가 있으니까 0이 아닌 거는 요거밖에 없죠. 플러스 36. 이게 j다 j인데 잘못 썼네. 어쨌든 이게 1이니까 마이너스 36 더하기 36 c.b는 c가 이렇게 주어지면 역시 이것도 24i.i. 그 다음에 k 0이 돼서 뭐냐면 c는 a와 b의 a에도 수직이고 b에도 수직인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a 크로스 b는 항상 a와 b 혹은 a에도 수직, b에도 수직, 혹은 일반적으로는 a와 b가 들어있는 평면 혹은 a와 b가 만드는 평면이라고도 얘기해요. 거기서 그 평면에 대해서 수직이다. 자, 이제 재밌는 사실은 여기 이제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가 있는데 정육면체 한쪽 모서리가 원점에 있고 각 좀 변이 x축, y축, z축에 있는 경우. 그때 우리 뭐냐면 부피대각선. 부피대각선은 뭐냐면 요 점과 원점과 거기에서 이웃하지 않은 점,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점 사이에 요거를 우리가 부피대각선이라고 해요. 부피대각선과 Z축 사이의 각도. 그럼 요거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요거가 편의상 뭐 크기가 아무리 커도 정육면체이면 상관이 없으니까 길이가 1이라고 해 전부 다. 그러면 이 부피대각선의 이거는 우리 성분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이걸 다 x축, y축, z축으로 투영을 하면 전부 다 1, 1, 1이야. z 햇은 0, 0, 1이죠.
그래서 뭐냐면 B.C 해선 먼저 요 사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B의 크기 1 더하기 1 더하기 4 루트 3, 그 다음에 C는 1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걸 성분별로 쓰면 1 곱하기 0은 0, 1 곱하기 0은 1이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스퀘어 루트 3분의 1. 세타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우리 앞에서 썼던 인버스 코사인의 루트 3. 이거 얼마인지 모르지만 계산하고. 이웃한 두 면 사이의 각도? 이웃한 두 면 사이의 각도는 어떻게 할까? 이거는 그러면 아무거나 고르면 되죠. 이웃한 두 면이면 요 면과 요 면을 생각해 보면 이 면에 이르는 각도를 이거를 아까 B라고 했나? A. 그럼 그 다음에 뭐냐? YZ 평면에 있는 요 각도를 요거를 C. 요 사이 각도 이거. 요 사이 각도를 phi라고 하면 이제 또 마찬가지로 하면 되죠. C는 어떻게 되는 거야? YZ 평면에 있으니까 X 성분은 0, Y 성분 1, C 성분 1. A 벡터는 XY 평면에 있으니까 XY가 각각 1, 1, 0. C다데이는 두 개의 크기는 이게 크기가 스퀘어 루트 2, 스퀘어 루트 2 코사인 파. 그 다음에 성분별로 쓰면 0, 1은 0, 1, 1, 1, 0, 1이죠. 따라서 코사인 파이가 2분의 1. 아주 쉽게 풀 수 있죠. 그래서 파이는 코사인 인버스 마이너스 2분의 1. 다음과 같이 풀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또 다른 재밌는 걸로 이제는 뭐냐면 두 단위 벡터의 합이 단위 벡터일 때 두 벡터의 차이를 구해라. 오, 그럼 두 단위 벡터를 글자가 개판이네. 를 n1 hat, n2 hat이라고 하죠. 그럼 두 개를 합한 거 n1 더하기 n2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이것도 단위 벡터로 갈 때 우리 그 차이 디퍼런스는 n1 n2라고 하면 글자가 개판이네. 그러면 ns의 제곱은 n1의 제곱 플러스 n2의 제곱 플러스 2배 요 사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각도는 세타 2배 n1 n2 코사인 세타인데 각각 1이니까 요거는 n1 n2가 요 크기니까 1, 1, 2 더하기 2배 코사인 세타. 요게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세타는 120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두 벡터 차이의 크기는 nd의 제곱은 이게 마이너스니까 n1 제곱 플러스 n2 제곱 마이너스 2배 n1 n2의 코사인 세타니까 우리 이것도 앞에 있는 건 1 더하기 1 빼기 2배의 코사인 120도죠. 코사인 120도가 얼마인가? 코사인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3이죠. 그러니까 nd의 크기는 스퀘어 루트 3.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A와 B 사이의 각도가 세타일 때 그 다음에 두 개랑 더한 게 R일 때 요거를 증명하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했던 거를 이용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증명하고 그거보다 이제 또 다른 사실은 우리 뭐냐면 두 벡터를 더한 거 여기 요 A 벡터랑 B 벡터를 더해서 R 벡터 더한 게 R 벡터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삼각형을 보면 A와 B 사이의 각도는 어떻게 구하나? B를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밑에 있는 B를 이쪽으로
A를 요 각도 요게 바로 요 세타라고 하면 요게 바로 A와 B가 이루는 각도죠. 그래서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요 삼각형에서 보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나? B분의 AN이야. 따라서 AN은 B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는 B분의 BN이야. 그러니까 BN은 B 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삼각형 전체 OBN에서 보면 이건 직각삼각형이니까 OB변의 제곱은 ON제곱 더하기 BN제곱. 그래서 이 아래 크기는 이걸 더하면 되죠. 뭐죠? A 더하기 B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B 사인 세타의 제곱. A제곱, B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2배 A, B 코사인 세타. 요거는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다음과 같이 줄 수 있고, 이제 다음 또 재밌는 사실은 그러면 합벡터 R과 A 사이의 각도가 베타일 때는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탄젠 베타는 어떻게 되죠? 탄젠 베타는 이것분의 이거니까 탄젠 베타는 ON분의 BN이니까 ON은 OA 더하기 AN BN이니까 A 더하기 B 코사인 세타분의 B 사인 세타. 요거는 잘 구하지 않는 식이긴 한데 다음과 같은 걸 알아두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해서 벡터에 대한 얘기는 끝내도록 하고 우리 다음부터는 이걸 이용해서 2차원, 3차원 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